좋은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은요, 또, 거룩한 안식에 하나님과 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 같이 함께 나눌 그 내용은요, 우리 자연이 주는 최고의 영양제, 완전식품 꿀벌 화분. 네. 이런 화분 드셔봤죠? 네, 많이 드셔봤죠? 근데 이제 그 가치와 이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우리가 모르고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화 와서 이제 화분이 여기서 어떻게 제조한 거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화분은 뭐 사람이 아예 만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걷어다가 말려서 그냥 먹는 거지 어떤 영양제처럼 공장에서 뭐서 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완전 식품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백과사전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밌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벌을 하니까 이 화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을 있고, 화분뿐만 아니라 이제 꿀, 프로폴리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예전에 정 선생님도 책 한 권 드렸었죠. 네. 그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한국이 이렇게 많이 쓰기 전에 외국에서 이제 많이 사용해 왔었고, 이 화분은 멀찌감치 기원전 400년 정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제 그 영양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화분이란 이제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화분은요, 그냥 옆에 한자를 보면 무슨 뜻이죠? 꽃화자에다가 무슨 문자예요? 네, 그냥 대충 우리가 가루분자라고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가루분자인데 그냥 꽃가루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꽃가루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길에 가다가 재채기 나는 그런 꽃가루가 아닙니다. 그런 꽃가루는 알레르기를 이제 천식, 폐나 이쪽에서 호흡기 쪽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제 풍매화의 꽃가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꽃가루가 바로 바람을 통해 수정하는 가루죠. 물론 이 가루도 대단해요.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 벌이 물어오는 화분은 그 날아다니는 그런 화분이 아니라 꽃술에서 따오는 또 다른 화분이 있어요. 충매화라고 하는 꽃가루로 인체 무해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 맞는 사람은 간혹 있지만 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화분은요, 저는 이제 벌들을 이제 이렇게 많이 관찰을 해보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벌들의 요리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화분은 자연식품이긴 한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대로가 아니에요. 벌들이 감히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공장에서 이렇게 식품 첨가제를 막 섞어서 무슨 첨가제가 아니라 무슨 뭐 그 단백질 무슨 효소, 효모 뭐 이런 호르몬 이런 걸 섞어서 영양제 만들어내듯이 이 화분 역시 벌들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제인데요. 이 벌들이 어떻게 요리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이제 화분은요, 5,000종 이상의 효소와 보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알갱이 하나에. 이따 제가 화분을 보여드리면 그 화분의 크기를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사진 안 보셔도. 네. 지구상의 어떤 식품보다 단일식품으로요, 가장 완벽한 식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식사 대용으로도 심지어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벌들이 이제 채집하기 전에 화분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 당분 자체가 자당이었어요. 화분 자체, 다시 말하면 꽃술에 있는 그 화분 자체는 당분이 딱 한 가지예요. 자당입니다. 근데 벌들이 그것을 어떻게 뭉쳐오냐면 자기들의 뱃속에 있는 꿀이나 따가지고 꿀을 가지고 그 꽃가루에 뭉쳐서 다리에 이렇게 묻힙니다. 몇만 송이, 몇백 송이를 다니면서 조금씩 묻혀요. 어떤 벌들은 머리 전체까지도 묻혀오는 벌들이 있고, 밤나무 화분들은. 그리고 이제 꿀이 많이 날 때는요, 화분이 조금 묻혀와요, 다리에. 아카시아 나무 같아서는 화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회색깔로. 근데 이제 꿀이 많이 나지 않은 4월 달이라든지 뭐 여름이라든지 그때는 화분이 굵직굵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벌집이 채집한 이후에 화분 속의 당분을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바뀌어 있었어요. 자당 플러스 포도당 플러스 과당으로. 당이 늘어났죠? 2가지나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 자당, 포도당, 과당은 어디에만 있는 거냐면 꿀에 있는 당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꿀이 뭐 꼭 제가 오늘 그 무슨 그 장사하는 것 같아요. 장사꾼 같죠? 뭐
좀 이해하시고요. 흔히 이제,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화분 팔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 화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꿀이 이제 보면은 어떤 꿀은 굳는 꿀이 있고, 그렇죠. 어떤 꿀은 굳지 않는 꿀이 있어요. 일례로 보면 이 한국 사람들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외국에서 사왔다 하면 모두 다 굳어도 진짜 꿀로 인식을 하고 한국에서 사 먹으면 굳으면 설탕꿀이라고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옛날에 장사꾼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굳는 꿀을 비평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물엿을 그 꿀에다 섞어가지고 안 굳게 만들어 놓고 안 굳는 게 진짜 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식이 막 속아 있어요. 한국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 그 상자에 보면은 꿀벌이 굳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써놨죠. 네, 과당이나 자당, 당분의 어떠한 부분이 한쪽보다 함유량이 이렇게 높을 때. 그런데 지금 이 꿀은요, 포도즙 오래된 거 보셨어요, 혹시요? 포도즙? 아주 오래된 거. 뭐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보셨겠죠. 그걸 보시면은 밑에 뭐가 있냐면 가라앉은 당분 그 결정체들이 있어요. 먹으면 아삭아삭거립니다. 우리는 이게 뭐야 하고 버리지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겨울이 되면 또 어떻게 되죠? 하얗게 굳어버립니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꿀도요, 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살아있는 식품이라서 그런 것도 기지만 당분의 하나의 주기의 변화겠죠. 100% 순도 밤꿀은 절대 굳는 게 없어요. 밤꿀만 꿀 딱 자체, 이거 100% 순도 밤꿀을 딱 떠놓으면요, 절대 안 굳습니다. 이것은 뭐 10년, 20년, 30년 가도. 근데 거기에 크로바꽃이 딱 들어온다.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호주나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런 꿀들이 그냥 다 굳는 이유 무조건이잖아요. 거기 그렇죠. 한국도 아랫지역의 유채꽃들은 굉장히 빨리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천연식품들에는 약간 당분마다, 이 꿀마다 그리고 화분마다 다 변화가 있는데 이 화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똑 떨어져서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은 아니죠. 벌들이 모아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벌꿀이 이제 화분 속에는 반드시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화분을 위한 벌들의 역사, 일이죠. 벌들의 일을 보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분 하나의 크기가 직경 2mm. 이 밀리, 뭐라 하죠, 이걸? 네, 밀리미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0.2cm죠. 0.2cm면 엄청 작죠. 그 다음에 이제 무게가 한 알갱이당 10g 정도, 10mg. 그러니까 10g이 아니고 10mg이니까 아주 가볍죠. 그러니까 수없이 꽃을 다니며 꿀로 꽃가루를 다리에 묻혀 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벌 한 마리가 1kg의 꿀을 모으려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수십만 개의 꽃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꽃 화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한 숟갈이 엄청난 양이에요. 벌 한 마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2알갱이거든요. 그럼 몇백 마리가 물고 와야 한 숟갈이 되겠죠. 그 한 마리가 물고 오는 그 알갱이도 몇백 송이를 다녀야 그 2알갱이가 돼요. 절대 흘리면 안 되겠죠. 네, 버리면 안 됩니다. 이 꿀벌의 체중을 보니까 100mg 정도가 되는데 이 꿀벌이 한 번에 물어오는 꿀의 최대량은 40mg과 그리고 이제 25mg의 화분인데요. 거의 자기 몸보다 조금 못한 양을 들고 와요. 그러니까 이 벌이 꿀이 없을 때는 배가 홀쭉하다가 꿀이 많이 들어오면 심지어 어떤 거는 색깔까지도 선명하게 보이는 벌들도 있어요. 벌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벌이 꿀을 이 뱃속에다가 넣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리에다가는 화분을 2개 붙여오고 굉장히 놀라울 만한 곤충입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하진 않고 아마 새끼들을 위해서, 아마 본인만 먹고 살 것 같으면 그냥 봄에 일찍 나와가지고 한 바퀴 돌면 되겠죠. 1년 내내 안 들어가고 그러면은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벌들은 새끼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 안에 모아오는 화분의 1년간 양이요 30kg에서 50kg예요. 한 통에. 우리가 채취하는 게 아니고 한 통에 들어오는 양이.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벌들이 영양덩어리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봄부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는 봄에 일찍 크라고 또 화분을 막 3kg를 줘요. 그런데 그 3kg는 굉장히 소량에 불과하고 1년 내내 우리가 뺏어오는 것도 한 통에 몇 킬로씩 뺏어오잖아요. 그렇죠. 1, 2kg, 2, 3kg씩 뺏어오기도 하고 뭐 지금도 화분 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한 30kg 엄청납니다. 한 통에 자기 체적으로
소모할 수 있는 게 대단한 녀석들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벌통이 있죠. 화분은 이렇게 달려집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이거 윤 선생님 벌이에요. 제가 올해 찍었는데 잠깐만요. 윤 선생님 벌이 이렇게 좋은 것 중에 이렇게 보니까 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그 벌들이 다리에 묻어 있는 거 보시죠? 중간중간에 제가 표시를 해드릴까요? 네, 이거 보이세요? 다리. 네, 이거 양쪽 다리 이런 것들 지금 여기 굉장히 많아요. 이런 다 다리에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근데 여기 작은 구멍으로 통과시킵니다. 근데 어쨌든 좀 미안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통과시키고 나서 또 1년 내내 이때 빼고 우리가 봄에 3개월, 2개월 동안 또 화분도 주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한 2개월 동안 또 화분 또 줘요, 저희가. 그러니까 미안한 걸 좀 감수하고 또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에 네, 올해 저희가 새로 산 이제 화분 채취기인데요. 이렇게 더 선명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들이 이 다리에 그러니까 참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떻게 벌들이 다리에다 화분을 묻혀올 생각을 했을까? 제가 저번에는 가만히 벌통 옆에서 그걸 생각해 봤어요. 얘들이 입으로 물고 오는 것도 아니고 등에다 묻혀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리에다 물고 올까?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거는 이것을 어떻게 뺏을 생각을 했을까? 네,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또 이런 기구를 통해서 벌들이 들어가 입구에 놓고 그럼 얘들은요 계속 이걸 해오거든요. 저희가 봄에 그래도 이제 미안하지 않게 받는 기간은 열흘 정도? 일주일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행이지만 어쨌든 얘들은 이게 충분해야 이제 건강하고 또 육아나 이제 여왕벌을 이제 양육한 여왕벌을 활성화시키는데도 굉장히 이걸로 이제 커버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뭐라고 할까요, 혹시 이런 거를? 네, 밀랍이라고 하죠. 여러분 밀랍의 역사를 쭉 보면요. 옛날에 왕궁에서는 밀랍을 폈어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들이나 왕궁이나 이런 귀족들이 옛날에는 밀랍, 그리고 더 고대에서는 그 왕궁 옆에 불 나오잖아요. 거기에 밀랍을 놨다고 하는데요. 밀랍이 참 귀한 거였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엄청 귀했어요. 왜냐하면 돌아다니다가 그 몇 개 만나기 힘든 부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밀랍 뭐 엄청 우리가 많이 딸 수 있겠죠. 이런 것만 딱 따가지고 이제 녹여가지고 그 종이컵이나 이렇게 넣으면 초를 만들 수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화학성이 나왔지. 밀랍을 비슷하게 만든 게 파라핀. 파라핀이 촛불에 올렸는데 파라핀하고 밀랍 어느 정도 잘 섞어서 하면 훌륭한 초가 됩니다. 이 밀랍은요, 옛날에 그 러시아의 백작이나 이런 사람들은 밀랍을 가지고 불면증에도 많이 사용했어요. 특히 러시아의 백작 같은 경우는 음악도 참 좋아했었죠. 러시아의 사람들이 바흐의 어떤 한 백작은 그 바흐의 음악을 들려다가 이제 치료받은 사람도 있었죠. 이제 그런 그 시대에 이제 이런 밀랍들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밀랍 밑에 보면 여기 뭐가 들어있죠? 보면 반짝반짝한 게 있죠. 이제 꿀이죠. 이게 저는 화질이 좋은데 여기 좀 더 좋아서. 네. 근데 꿀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 판이 있지, 이런 게 노란 색깔.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겠죠? 가까이 보면 육각이에요. 벌집입니다, 벌집. 하지만 이 안에 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벌들은요, 산란한다고 하죠. 알을 낳아버려요, 알을. 그러니까 이제 곤충이니까 이제 알을 낳겠지만 개미처럼 알 하나를 그 방에다 딱 넣어버리면 그 안에서 이제 그게 한 일주일 8일, 9일 지나면 이걸 막으로 싸버려요. 그거 역시 밀랍이에요, 막을 싸는 게. 밀랍을 얘들이 어떻게 제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얇게, 아주 얇게 딱 해서 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한 10며칠 동안 벌들이 24일 만에 태어나니까 암컷이 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쯤 되면은 벌들 그때 보셨죠? 그 하나하나 구멍 뚫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나와가지고 벌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꿀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화분을 먹냐면 이 속에 있을 때 다 얘들은 화분을 먹어요. 어떻게 보면 화분이 젖이라고 보시면 돼요. 벌들의 젖. 그러니까 화분을 안 먹으면 벌이 튼튼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이 벌 생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기형아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화분이 로열젤리의 원료거든요. 로열젤리 아시죠? 신비의 뭐 그런 말 하는 거.
신비의 물질. 근데 이 로에제리가 얼마나 신기하냐면 이 알은 똑같은데 새끼는 똑같은데 왕이 품어대는 새끼는 다 똑같은데 그 로에제리를 3일을 먹으면 일벌이 되고 4일을 먹으면 숫벌이 되고 일주일을 먹으면 왕이 돼요. 똑같은 알을 가지고 좀 큰 데다가 일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식을 하잖아요. 그럼 로에제리가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면 얘들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자가 아니라 제가 설정하면 왕이 될 수도 있고, 뭐 제가 꼭 하나님 같죠? 제가 설정하면 숫벌이 될 수도 있고, 너 왕이 돼 하면 옮겨주면 왕이 돼요, 진짜로. 근데 그 왕의 성능 자체는 일벌은 40일에서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왕은 3년, 4년, 5년까지 살 수 있어요. 4일 더 먹었다고, 그죠? 엄청난 신비의 물질입니다. 이게 바로 로에제리였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분명히 성별이 딱 나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똑같은 씨에서 똑같은 씨인데 먹을 것만 잘못 먹었으니까 먹을 것 좀 더 먹었다고 얘는 왕이 되고 얘는 숫벌이 되는 이건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데 그러니까 로에제리가 신비의 물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이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화분의 가치를 이제 세상 인류가 인정하는데요. 우선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책에 보면 화분은 신들의 음식이다. 옛날에 그 화분이 귀했을 때. 그래서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화분을 많이 이제 복용시키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유럽에서 우리는 화분을 퍼먹지만 미국에서는 캡슐에다가 담아서 양까지 나와 있어요. 미국은 재밌는 사회잖아요. 유럽 쪽은 이미 선진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소금을 많이 섭취 안 했죠. 그렇죠. 해초를 섭취 안 하니까 이제 뭐가 부족하냐면 요도가 부족해요. 이 사람들 갑상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꼭 있는 게 있습니다. 요도. 그렇죠. 그것을 일정량 뿌려서 좀 더 섭취하십시오. 그런 부분이 잘 되는 곳이 외국 선진국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폴리스. 우리 골든시에도 이렇게 캡슐에 들어있잖아요. 그게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유럽과 미국은 이미 한 40여 년 전부터 이 화분을 건강식품으로 사용했고 지금에 와서는 지식백과사전이나 이렇게 백과사전 브리테니커에 보면은 화분이 외국에서는 이미 완전 식품으로 정해진 식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20년 전부터 사용해 왔고 한국은 이제야 관심거리를 갖고 있어요. 요즘에 막 사람들이 우리가 예전에 화분 좋다 하면 사람들 화분이 뭐야 라고 했지만 지금 화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화분을 몰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조카에게 전화 와가지고 삼촌 화분이 좋다는데 내가 우리 아들내미 먹여도 되냐고 막 전화 온 애도 있었거든요. 조카가 이제 전화 와가지고 1년도 돌도 안 된 아이에게 이제 화분 먹이고 싶다고 이제 방송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있었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 인식 속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몇 명, 아주 조금.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화분이 좋다, 아니면 화분을 먹어야 된다, 좋은 식품이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지금도 가끔은 화분의 정체성을 모르지만 그냥 방송에 나오니까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되지. 화분이 어떤 사람들은 뭘로 만드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화분은 그게 화학성이냐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분의 가치가 세상에 인정이 되면서 그 화분이 이제 폭발적인 소모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이제 양봉을 한 역사 이래 몇 년 안 됐지만 아버지 때부터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시온이 때부터 화분을 걷었다고 이제 하는 사진도 있고 화분을 걷고 다녔답니다. 이제 3살 때 예전에는 그 화분을 이렇게 함석으로 하면 양쪽 네 구태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기다 말렸었어요. 그때 이제 화분 때문에 제가 거기서 날려서 이제 화분을 말리는데 이제 3살 때 제가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30년 전이죠 거의. 근데 그 당시에는 화분이 사람들에게 소비가 됐긴 했지만 굉장히 인식이 없었으면 안 좋았어요. 안 좋은 것보다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품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려지긴 했었지만 근데 이제 재작년부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인터넷 정보 하나만 딱 올려도 수십 통의 전화가 와요. 화분에 대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 한다는 사람들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에 전화 오면 거의 대부분 못 팔 정도로 화분 전화가 몇 개만 올려도 많이 오게 되는데 그 정도로 특히 어떤 프로인가요? 엄지의 장인가 무슨 프로에서 나오고 어디 프로에 나오면 그 다음날 무조건 전화가 와요.
화분 좀 살 수 없냐고. 근데 지금 재작년부터 화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소모가 되는데, 아마 앞으로 화분은요,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채취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이 딸 겁니다. 그 중에는 수입 화분도 많이 있겠죠. 심지어 이제 중국 화분이 엄청 싸거든요. 그런 화분을 갖다 섞어서 파는 사람도 있고, 또 아마존의 그 브라질 쪽에 이제 화분이 좋다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어쨌든, 이 화분이 우리 몸에 이제 좋다는 것이 어쨌든 식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제 저는 관심을 갖냐면, 우리가 육류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에는 많이 사실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콩, 깨, 뭐 견과 이런 것이지만, 이 화분은요,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이나 일반 모든 사람 남녀노소가 다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시온이도 뭐 시연이 많을 때부터 화분 막 주워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도 계속 먹이라고 제가 하는데, 5살까지만 화분을 잘 먹여놔도 애들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보도 자료들이 제가 요즘에 최근에 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이제 그 여러 그 논문들을 보면은 이 화분이 우리 그 뼈에, 그리고 우리의 그 신체 리듬에 굉장히 좋다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화분 속에 효소가 살아 있습니다. 화분 속에는 효소가 살아 있어요. 꿀에도 효소가 많죠. 근데 화분 속에도 살아 있는데, 그 효소 자체가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의 효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그 효소로 된 식품들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화분만 먹어도 그런 효소 절대 먹을 필요가 없고, 영양제도 사실은 사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 달 영양제 뭐 20만 원씩, 30만 원씩 보약 뭐 몇십만 원씩 먹지만, 화분은 한 병에 6만 원, 7만 원이면 엄청 비싸다 그래요. 근데 앞으로 이 화분이 엄청나게 알려지면 앞으로는 엄청 비싸질 수도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화분 도매가가 4배 올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꿀은 30년 전에도 3만 원이었는데 화분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다시 말하면 이 화분의 수요는 적고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요즘에는 화분은 뭐 어떤 사람들이 1톤까지 받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양이죠. 1000kg 있는데, 여기 화분을 이제 외국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성분을 쭉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성분을요. 완전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채식주의자들에게 최고의 영양 보충 식품이 된다. 혹시 그 스태미너라는 단어 아시죠? 다 스태미너, 네, 남자 정력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채식을 하면 뭐 정력이 부족하지 않냐, 뭐 애기 낳을 수 있냐 이런 말을 하지만, 이 화분은요 엄청나게 최고의 정력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에젤이 있죠. 로에젤은 절대 그 결혼하기 직전에 이제 젊은 남녀들에게 먹이면 안 되는 식품으로 사람들이 인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고 칠 수 있는 그 힘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이제 장수 국가들을 쭉 살펴보니까, 하와이의 보르네오 원주민들 있죠. 이 사람들은 화분을 많이 복용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잠깐만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피부가 좋고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데, 저는 이제 원래 제 입맛 자체가 화분을 싫어하는 입맛이에요. 그래서 뭐 1년에 제가 먹는 화분의 양이 한 5숟갈에서 10숟갈 미만이긴 한데, 어쨌든 벌을 하면서도 저처럼 화분 안 먹는 사람은 거의 드물 겁니다. 근데 어쨌든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하고요. 그다음 구소련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꿀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를 많이 먹냐면, 특히 화분, 로에젤이 꿀을 이제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이런 것을 많이 채취를 해가지고, 외국은 그래요. 유럽의 유튜브를 보시면 우리나라처럼 그냥 저처럼 남은 주고 나는 안 먹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먹으면서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막 수확을 해가지고 꿀, 화분, 로에젤리도 예전에는 제가 20살 때는 몇 개까지 했냐면 거의 1000개는 아니고 엄청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 로에젤리를 하나에 그래 3만 원씩 다 팔았었는데, 그 로에젤리를 뭐 엄청 많이 하고, 나는 솔직히 정작 거의 안 먹고, 한 병도 안 먹고, 그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거의. 근데 외국 사람들은 많이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 30개, 20개 막 이렇게 집 옆에다가 정성스럽게 키우고 자기들도 식구들 실컷 먹고 나머지 판매하는 그런 정신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좀씩 바뀌겠죠. 한국 사람들은 뭐 좋은 거는 다 하면서 남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장수 국가들이나 이 다른 세계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자, 이 화분의 이 성분을 보면요, 단백질과 인체에 필요한 41가지의 가량의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어떤 식품에도 심지어 소고기를 할지라도 화분 같은 이러한 영양소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육류는 많이 섭취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영양가는 우리가 흡수를 시키는데 이런 식품도 우리가 적게 섭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류를 조금 먹고 막 육류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육류를 대신해서 막 콩, 깨 이런 걸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연식품들을 좀 더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고, 이 다른 식품에 비해서 비타민 C가 이제 풍부하고 섬유질도 역시 풍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화분에는 뭉쳐진 가의 껍질이 있어요. 껍질이 이게 그냥 먹으면은 다 그거 뭉쳐진 가루 같은데 미세한 현미경으로 보면 껍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겨내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외국인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장에 가서 그걸 가공해서 벗겨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화분 껍질을 벗긴다. 그러니까 무슨 화분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이트에 질문을 보면은 화분이 무슨 열매입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껍질을 벗겨 먹는다니까.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화분은 우리는 무첨가, 무가공, 무화학 그냥 그대로 이제 천연에서 얻는 식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분 함량을 보면요, 건조 화분일 때가 수분이 4%밖에 안 돼요. 이제 딱딱하죠. 얼마 전에 화분 한 분이 받으시고 세상에 이렇게 딱딱한 화분은 처음 봤다고 그런 분도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화분 잘 모릅니다. 생화분은 이제 10% 정도 물컹물컹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이 35%나 돼요. 지방이 5%, 단백질이 50% 많죠. 다음 비타민 B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비타민 C, D, 비타민 E.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거의 식물에서 발견하기 힘든 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타민 D는 어디서 우리가 공급받는다 그래요? 햇빛에서. 그렇죠. 화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란에도 좀 있어요. 계란하고 화분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화분이 100배, 1000배 낫죠. 그 다음에 각종 무기물,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하죠. 칼슘, 철분, 염소, 마그네슘, 당간, 인, 칼륨, 규소. 여러분 혹시 눈이 떨릴 때요, 눈이 이렇게 떨릴 때 마그네슘 부족이에요. 그때 뭐를 먹으면 되냐면, 뭐 먹으면 될까요? 이건 당연하지만 바나나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바나나. 화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밀라제, 인버타제, 이제 이런 호르몬들이 들어있고, 루틴이라고 아시죠? 루틴. 메밀에 많다는 루틴. 이 루틴이 화분에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화분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터넷에 보면은 어디에 좋다, 이거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 주워 모아서 한 말이죠, 그냥.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저희가 공부하고 외국의 서적들하고 이제 그 논문들을 살펴보니까 왜 머리에 좋은지, 왜 뼈에 좋은지, 그 다음 왜 위에 좋은지 정확하게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루틴 같은 이 성분들이 우리 뇌는요, 모세혈관이 굉장히 얇다 그랬잖아요. 그 모세혈관들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분을 많이 먹으면 뇌출혈이 잘 안 걸린대, 이런 말이 사실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이 화분에 들어있는 루틴이 성분이 이것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프로폴리스에 대한 학자들의 이 실험들을 제가 다는 말씀드리기 힘들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프랑스의 쇼반 박사라고 하는 사람과 일반 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좀 모아봤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제 종합 영양제다. 이렇게 저희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력이 없는 말기암 환자들에게는 저녁을 소화 잘 못 시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식사 대용으로 꿀하고 화분하고 이렇게 개해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로열젤리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종합 영양제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빈혈, 적혈구를 생성시키죠. 빈혈에 좋고 피로회복, 위장에 가스 발생되었을 때도 풀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대장질환, 그 다음에 체중 증가, 다이어트, 관절, 성인병 등이 좋은 것으로 논문이 나왔어요, 벌써. 저는 이제 최근에 알게 된 논문인데, 이 논문들을 쭉 보면요, 이미
1970년, 70년, 60년대에도 벌써 이런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외국 자료에는 이 화분만 해도 이만큼의 논문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서점에서 책 몇 권 사봐야 한국 서점만 서너 권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책은 없고, 이제 그것도 얇은 책 한 권, 몇 권 있고, 두 권씩 있고, 일본이나 외국 쪽을 가봐야 이제 이런 좋은 책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호주의 코르넴 병원의 결과 보고를 쭉 제가 정보를 얻어서 좀 옮겨놨는데요. 뭐 물론 이게 이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그 병원에서, 근데 이 한국은 병원에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는 병원에서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이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이나 어떤 병원은 우유를 금지하는 병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금지하는 병원도 있고, 암 환자에게 우유 안 주는 병원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뭐 숟가루를 복용시키는 병원도 있고, 막 별 병원이 이제 있는데, 그중에 호주에서는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병원에서 이런 결과를 봅니다. 과로로 인한 신경증과 불면증으로 인해서 입원한 35세 남성에게 화분을 복용시켰는데 정확하게 6일 만에 정상으로 회복되었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수면도 정상 수면으로 6일 만에 이제 됐고요. 대신 여기는 정확한 밀리그램 재가지고 하루에 4번, 5번 딱 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딱딱딱 이제 마치 주사 주는 것처럼 간호사가 딱 이렇게 있겠죠. 두 번째는 만성 두통, 신경통을 호소하던 32세 남성 역시 일주일 만에 두통과 신경증이 회복되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결과를 냈을 때는 똑같은 상태에서 그냥 낸 거죠. 우리처럼 금식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상태에서. 자, 네. 화분이요. 아, 제가 잘못 썼어요. 예, 네, 화분이에요. 화분. 되게 잘 보셨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 때문에 고생하던 32세 여성에게 3주 화분을 복용시키니까 이 갑상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체중이 마른 사람이 있고 엄청 마른 사람이 있고 엄청 찌는 사람. 항진증하고 비대증, 그렇죠. 근데 그 3주 만에 4kg 체중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다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집중력과 활력 부족과 건망증 고생하던 70대 남성에게 화분을 복용시키니까 8일째부터 집중이 늘어나고 30일째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도 불면증에 엄청 시달렸던 사람이었죠. 네. 한번 여기서 우리 결과 보고 한번 볼까요? 해볼까요? 네. 네. 물론 뭐 이런 거는요, 모든 식품은 사람들이 다 해요. 하지만 그냥 어쨌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국 국립암협회가 발표한 논문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것을 찾았냐면, 사실 좀 알고는 있어야 그래 내가 먹을 때 이제 좋죠. 이 쥐를 통한 실험을 했는데요, 암세포를 주입합니다. 이제 환경학자들이 보면 이거 되게 싫어하는 일이에요. 쥐에게 암세포하고 뭐 원숭이 실험하고 이거 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31주 만에 암으로 이제 발전했어요. 평균. 근데 화분을 투여한 쥐들은 10주가 지연됐습니다. 지연되고 실험이 끝난 14개월 후에 그중 몇 마리는 암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뭐 이런 그 논문이 있고, 또 재밌는 이야기는 도대체 이 화분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화분 똑같이 가루를 갖다가 꿀에 뭉쳐서 진짜 아까 그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벌들에게 계속 사육을 했더니 벌들이 그걸 이제 먹고 죽은 벌들, 그리고 안 크는 벌들, 영양이 전달되지 않는 벌들, 그렇게 이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야, 화분은 사람이 모방할 수 없는 거구나,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자, 스웨덴의 학자들을 보면요, 전립선 환자들에게 화분을 투여했는데 그 중에 80%의 환자들이 호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오스트리아의 빈의 아로와 슈타 박사도 9명의 전립선염 환자에게 1일 3차례 2개의 화분 캡슐을 복용시켰는데 굉장히 호전된 사례들을 보여서 이제 병원들에서 이렇게 논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그래도 병원의 결과를 더 이렇게 의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스크랩을 했던 거고요. 자, 이 화분이 이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서도 화분을 이렇게 드리면서 하는 말이, 화분이 우리 몸에 좋으니까 드리겠죠. 그렇죠. 저도 벌을 솔직히 이제 그 두 가지 일을 하면서
하기 싫기도 할 때도 있고, 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벌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물질들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할 수 없는 상태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또 저한테 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근데 벌꿀, 이 화분이 우리 몸에 이제 좋은 부분 제가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입맛이 없는 사람들 있죠. 가끔 저에게도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입맛도 없고 몸도 빠지고 그리고 이제 기력도 빠지고 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다고 금식은 할 수 없고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흔히 전화로 가장 많이 드시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누룽지예요. 누룽지하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 화분입니다. 화분은 어떻게 드시라고 하냐면 거의 꿀에다 재서 먹으라고요. 그냥 먹는 것보다. 그러면 꿀에다 재서 먹으면 훨씬 더 먹기 쉽고, 그리고 입에다 물고 물을 한 컵 딱 마시면 가만히 있으면 이 화분이 쫙 녹아버려요. 혹시 말은 딱딱한데 사람들이 화분 딱딱해 그거 씹느라고 애먹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 씹으면 이빨 아플 수도 있어요. 저희 화분은 뭐 햇빛에 엄청 잘 말려가지고. 근데 이것을 입에 넣고 물 한 모금만 딱 넣으면 얘 가루기 때문에 금방 그냥 이렇게 흡수돼요. 예. 마른 거예요. 예, 마른 것도 한번 넣고 물 조금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몇 초만 있어보세요. 이게 단계에 딱 흡수가 돼버려요. 이 입맛이 없고 기력이 다운될 때 화분과 꿀을 함께 버무려서 2, 3일 정도 하루에 4번, 5번 정도 드셔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꿀하고 화분하고 이제 재놓고요. 먹을 만큼. 그럼 이제 배고픔이 없이도 식욕이 돌아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체력이 오래 가지 않아서 조금씩 올라옵니다. 특히 이제 꿀에 있는 당분은 일시적인 그 체력은 굉장히 빨리 올려주지만 화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올려줘서 제가 두 가지를 섞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어떤 분은 이분은 돈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막 화분 이만큼 그냥 화분 뭐 한 마리 사신 것 같아요. 화분 한 마리에다가 꿀 한 마리에다가 프로폴리스 한 10배 막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그냥 넣어놓고 이제 안 먹죠. 그렇게 많이 먹으면 누가 먹고 싶겠어요. 맛이 막 이상하겠죠. 그걸 넣어놓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이제 처음에 혹해가지고 그건 많이 샀는데 그냥 드시라고 이제 그랬는데 뭐 어떻게 그렇다고 화분 이만큼씩이나. 네. 제가 적어 드렸어요 그때. 버무려서 드시는 거요? 아니 그 저기에 보면 하루 4번에서 5번. 그거는 이 사람 이제 이런 분들은 음식을 전혀 못 드시는 분 있죠. 영양제를 꽂을 정도로 화분이 아니 병원에서 이제 링겔을 꽂고 계시는 분들도 병원에서 이렇게 드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냥 금식할 때, 금식 음식은 안 먹게 되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먹으면 좋아요. 백혈병이나 혹은 또 이제 간암 말기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는 드리고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그냥 공복에 근데 공복에 먹으면 배가 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맞춰서 드시고 아침 너무 일찍보다는 활동하고 나서 오후 점심쯤이나 저녁쯤에 이렇게 드시는 게 좀 나. 밥 먹고 나면 좀 가스가 찰 수도 있어요. 흔히 그래도 이제 11시쯤이나 이렇게 공복에 한 수저 정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2번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장 활동에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화분을 이제 지나치게 좀 한 수저 이제 욕심 많은 분들 막 엄청 많이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날까요? 설사하겠죠. 네, 화분은 바로 설사를 해버립니다. 왜 설사를 하냐면 갑자기 장이 흡수를 못 해버리니까. 땅콩 많이 먹어도 설사하는 사람들 있죠. 화분 먹으면 무조건 설사예요. 근데 이제 그 화분을 잘 지혜롭게 섭취하면 장의 활동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변비나 그 다음에 설사나 장의 유익균들을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서 배변 활동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요. 자연 치유력이 뭐죠, 사실은? 쉽게 말하면? 자연 치유라는 말이 뭐죠? 네, 인체 자체가 외부의 바이러스나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렇죠? 근데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뭐가 걸린 거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화분 자체는 화분 속에 이것도요, 굉장히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이번에 알게 돼서 제가 이런 거 몇 가지 이제 갑자기 우연치 않게 알게 돼가지고 옛날부터 화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해왔었지만 이번에 이런 몇 가지 부분을 첨가해서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월간지 이번에도 화분에 대해서 제가 좀 글을 적었는데 이 화분 속에 세균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생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분에는요, 살모넬라균을 살균하고 억제하는 작용하는 이 살균제 역할까지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 먹으면 영양제야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에는 살균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위가 안 좋은 분이나 장이 안 좋은 분은 쓰린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살균 이렇게 해독을 시키니까. 그래서 인체가 이제 약해졌을 때 자연 치유력의 힘을 화분이 어느 정도 주기도 하는데 왜 완전식품이라고 했을까? 예전부터 저도 그냥 사람들에게 뭐 종합 비타민입니다. 사람들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화분 살 때. 화분이 어디에 좋아요? 하면 그냥 다 좋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종합 비타민이다. 아니면 완전식품이다 했는데 왜 완전식품인지를 제가 좀씩 더 알게 됐어요. 살균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양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 있죠. 우리 시온이는 뭐 돌 되기 전부터 화분 집어 먹었어요. 시온이만 할 때부터. 막 지금도 화분 잘 먹잖아요. 원래 아이들이 화분 잘 안 먹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화분에 그 냄새 있죠. 저도 싫어했거든요. 안 먹는데 잘 먹어요. 그래서 화분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 자연 치유력 강화하는 이제 역할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천연 영양제 완전 식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화분의 성분을 보면 완전 영양제입니다. 어제도 심지어 저희 삼촌에게까지 전화 와가지고 화분 몇 병 남겨놓으라고 이제 주변에 일하는 그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이 뭐 화분이 또 좋다고 어디서 들어가지고 저한테 몇 병 좀 남겨놔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받았는데 이 화분의 성분 자체가 완전 영양제죠. 근데 일반 그 시중에 파는 영양제 아시죠, 여러분? 뭐 심지어 우리가 한 달에 비싸게 먹으면 200만 원, 300만 원까지도 먹을 수 있는 영양제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6개월 먹으면 1,800만 원치를 먹어야 될 뭐 글리코 영양제들도 있고 또 후코이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먹어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영양제는 어딘가 모르게 완전 식품들은 아니에요. 한쪽만. 그렇죠? 그 다음에 천연이 아닙니다. 가미한 거예요. 그렇죠? 가미가 아니라 제조한 거예요. 추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뭐 한 거죠? 이제 합성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 이제 농축을 시키거나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 화분은요, 그냥 식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따서 먹는, 벌들이 갖다 준 거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사람이 손을 통해서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주워다가 말리고 넣어놓고 이런 거밖에 없죠. 근데 이 화분은 인체의 무해한 식품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영양제, 비타민, 인체 내 흡수되지 않은 여러 가지에 비해서 화분은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비타민에 대한 관련된 책 읽어보셨어요? 네, 그런 책들을 보시면 요즘에는 막 굉장히 기사에 나오죠. 비타민이 독이다 이런 책들 많잖아요. 왜냐하면 비타민들을 모두 다 우리 몸이 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영양제들이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다 어디로 나올까요? 소변, 대변으로 다 나와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몸에 흡수되는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먹으면 다 흡수 안 되고 다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식품으로 된 것만 먹어야 우리가 흡수시킬 수 있어요. 특히 감, 귤, 그렇죠? 바나나, 식품에 들어있는 것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사람이 맞는 것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영양소들이 그래요. 왜냐면 우리 몸에는 제가 프로폴리스를 드릴 때 절대 영양 있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프로폴리스는 영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프로폴리스 자체도 우리가 밀랍에서 그냥 씹어 먹으면 굉장히 좋은 영양소는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추출해서 그 한 가지 어떤 항생제 역할로만 쓰는 거지 영양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화분 같은 거나 영양제들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가공을 하는 순간 그게 영양소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불균형을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비싸게 뭐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보약, 한약, 영양제 드시지 말고 차라리 꿀이나 화분 드시는 게 100배, 1000배 낫다. 이렇게 제가 부족하면 나중에 윤 선생님 많이 하신다니까 윤 선생님한테 사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보면 정신 건강에 좋다.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말해와서 저는 제가 예전에 떠는 거 뭐죠? 이게 떨리는 병. 뭐 이거 머리 떨고 하는 게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머리 이렇게 떠는 거? 파킨슨씨병. 거기 이제 도파민이 부족이잖아요. 화분을 먹으니까 효과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왜 좋은지 봤더니 이 화분 속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비타민하고 틀려요. 화분 속에 있는 이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녹아서 흡수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칼슘이라도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지만 무청 속에 있는 칼슘은 흡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칼슘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분 속에 있는 흡수될 수 있는 이 비타민은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은데 우울증, 불안증, 초조 이런 데서 회복되는데 그게 바로 영양의 균형에서 온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석 환자분들도 요즘에는 영양의 불균형에서 왔다고 제가 정의를 하고 최근에는 이석에 있는 분들이 전화로 오면은 제 영양 섭취를 좀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난 빈혈이죠. 이제 화분 적혈구를 증가시키는 음식들을 여러분 몇 가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첫 번째 이제 비트가 적혈구를 굉장히 빨리 증가시킵니다. 근데 솔직히 비트를 사시사철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드실 수 있을 때는 비트 즙도 드셔도 괜찮고 비트를 심어놨다가 생으로 드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익혀서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비트는 생으로 이제 썰어서 몇 개씩 드시면 약간 비트가 느글대기도 해요. 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사과탕. 사과탕도 헤모글로빈 수치를 굉장히 빨리 올립니다. 사과탕도. 그 다음에 꿀, 화분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 비율을 상승시킴으로 빈혈이나 기력이 다운될 때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성장, 뼈나 이제 근육의 발달. 현대인들이 이제 우유나 가공 영양제를 아이들에게 많이 먹입니다. 요즘에는 무슨 맘스, 무슨 뭐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엄마 사랑, 아이 사랑 뭐 이런 사이트들이 많아져서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별거 다 먹입니다. 엽산도 먹여, 뭣도 먹여 사가지고 막 몇십만원씩 내는 거야, 한 달에. 어떤 엄마들은. 그냥 우유나 가공 영양제들을 먹일 필요 없이 화분 한 가지만 해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충분하다고 저는 확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온이도 영양제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그렇죠? 이 화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좋은 영양을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은 더 튼튼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벌들을 보면요. 이 로열 젤리를 많이 먹은 왕하고 적게 먹은 왕하고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차이가 있냐면, 로열 젤리를 적게 먹거나 꿀을 적게 먹거나 아니면은 왕들이 벌들에 비해서 많으면은 밀라 끝에 있는 왕대를 만들었을 때 끝에가 꼭 휘어집니다. 보셨죠, 윤선생님 그때? 안국이 형이 한 거 휘어져 있었죠. 근데 몇 개 안 된 거 윤선생님 거는 다 반듯했었죠. 그게 무슨 차이냐면 영양 차이예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왕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스태미나의 작용. 새끼를 굉장히 잘 납니다. 많이 먹은 벌들은. 그러니까 이게 영양 차이가 엄청나요. 특히 발육에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왕이 태어나기 직전에 로열 젤리를 먹는 그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이 태어날 때까지 로열 젤리가 남아있는 캡슐도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왕대라고 하죠. 그것들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건강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왕이 태어나자마자 뭐를 할까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보좌에 올라갈까요? 자기 자리에 올라갈까요? 아니, 교미하기 전에 바로 하는 게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꿀을 먹어요. 꿀을 먹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왕의 왕의 태어난 출생식 같아요. 처음에 왕이 막 분주하게 찾아다니는 게 꿀이에요. 신기하게 벌들은 굶어 죽더라도 왕에게 줄 꿀 한 방울은 남겨놓고 죽어요. 온 벌이 다 망할지라도 왕이 먹을 수 있는 꿀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벌이 죽을 때 어떤 순서로 죽냐면, 새끼들이 먼저 이제 육아가 안 되니까 벌들이 죽고, 이제 유봉들 새끼들이, 그러니까 관리하지 못하니까 안에 봉판들이 죽고, 일벌들이 몇 마리가 끝까지 남아서 누구를 지키냐? 왕을 지킵니다. 그래서 왕을 위해서 한 방울의 꿀이라도 남겨놔요. 그게 이제 벌들의 세계인데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모세혈관을 이제 강화시킵니다. 모세혈관 강화시키는데, 요즘 사람들 대부분이 이 뇌가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정상이 아니, 기억이나 이런 거 떠나서 건강이 정상이 아닙니다. 다 모세혈관이 얇아요. 술 많이 먹으니까, 담배 피니까, 고기 많이 드시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정신 이상한 사람도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정신 없는 사람도 나오는 거고. 근데
이 모세혈관의 기능이거든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엄청난 얼굴색이 있는 모세혈관. 근데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모세혈관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을 늘릴 때 이게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체는요, 동맥, 정맥 말고도 51억 개의 모세혈관이 설정돼 있어요. 설정이 이렇게 쭉 있어요. 우리 몸에는 엄청나죠. 51억 개 모세혈관이 가느다란 선이. 그 100조 개 이상이 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 모세혈관이 이제 쉽게 파열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뇌출혈이 있다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어요. 있긴 있겠죠, 간혹. 근데 거의 드뭅니다. 뇌출혈이 있거나 쓰러진 사람들 보면 고기 많이 먹은 사람들 특히,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망막혈관 뒤에 보면 안쪽 안구에 보면은 거기도 모세혈관이 있는데 그 망막혈관이 파열되면은 이제 실명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만 더 해드리고 마칠게요. 피곤하실 텐데. 화분이 육식을 능가할 수 있을까? 물론 당연하니까 제가 갖고 나왔겠죠.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채식을 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요? 채식을 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뭐죠? 예, 기력, 단백질 부족, 그죠? 예. 요즘에 뭐 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 안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기력이 빠져서 어떻게 뭐 애기 낳을 수 있을까? 뭐 그런 표현들, 또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요. 이 잘못된 영양 불균형이 사실은 채식주의자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채식한답시고 그냥 단백질 섭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죠? 채식한답시고 매일 그냥 대충 때우고 뭐 이렇게 되면은 진짜 채식주의자들이라도 뭐 그냥 위험합니다. 근데 꼭 이게 채식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먹는 사람들도 영양실조 엄청 많아요, 사실은. 사람들은 항상 포커스를 그렇게 두니까 그러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식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도 완전 빼짝 많은 사람 엄청 많아요, 세상에. 그렇죠. 그다음 엄청 그런 거 육식이나 이렇게 많이 먹어도 그냥 영양실조 걸려서 쓰러져서 병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영양실조가 꼭 마른 사람에게 오기보다는요, 살쪄서 병원에 쓰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병원에 이렇게 보도를 보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자, 철분이 화분에는 쇠고기에 몇 배나 들어있어요? 영양학 보도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검사할 수도 없지만 제가 뭐 어디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영양학의 정확한 보도입니다. 7배나 들어있어요, 철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철분 부족하면 사람들이 무슨 쇠고기 많이 뭐 이렇게 가서 먹어라 이게 아니라 철분 부족하면 뭐 먹으면 돼요? 차라리 화분 한 수저 드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단백질이 몇 배나 많아요? 또 참. 네. 자, 고단백질이 쇠고기보다 몇 프로나 많다고요? 네, 50%. 자, 칼슘은요? 우유보다? 네, 칼슘 몇 배 많아요? 2배 이상 많아요. 엽산도 풍부하고요. 자, 성분을 보실까요, 한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다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란 거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단백질이 몇 개나 있을까요? 아미노산으로 21개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22개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꼭 먹어야만 되는 단백질의 개수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8가지예요. 이것만 먹으면 나머지는 합성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엄청 많이 섭취해서 그 단백질을 엄청 많이 섭취할 필요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단백질은 다 독이 됩니다. 우유도. 근데 물론 우리가 화분을 고기처럼 많이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유처럼 많이 마시지 않잖아요. 근데 이 화분은 보니까 자, 여기 이소로이신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의 첫 번째 부분을 4.5라고 기준했을 때 쇠고기는 0.93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고기나 계란이나 치즈보다 월등히 높죠. 두 번째는 로이신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도 소고기나 계란이나 치즈보다 또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리진이라고 하는 부분도
또 5.7이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뭐 배 이상이 높아요. 그렇죠? 이제 메치오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치즈가 조금 거의는 아니지만 반은 따라왔지만 그래도 화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페닐아라닌이라고 하는 이 필수 아미노산도 다른 것보다 2배 내지 거의 3, 4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트리오닌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리오닌은 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4.0. 다른 거는 1도 채 되지 못하는 거였지만 치즈만 좀 높죠. 그 다음에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도 제가 월간지에다 기사 하나 낼 거예요. 근데 화분은 1.3이지만 낮은 거는 0.2, 막 0.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바린이라고 하는 성분도, 아미노산도 5.7이나 되는데 반면에 치즈만 2.6까지 올라왔고 나머지는 무려 턱없이 이렇게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이 고기가 많냐 화분이 많냐 하면 뭐가 많다고요? 이 8가지 다 따졌을 때, 그렇죠? 뭐 한 가지 한 가지 다 비교해도 그렇지만 8가지 다 따졌을 때 월등하게 차이나. 이거는 뭐 한 50% 아까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단백질이. 그러니까 소고기보다 화분의 단백질은 50% 이렇게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런데 화분은요, 사실 많이 먹을 필요도 없는 식품이에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오랜 역사들을 이렇게 쭉 자료를 뒤져보면은 화분을 뭐 밥 한 공씩 먹는다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숟갈, 많이 먹으면 2수저. 하루에. 이제 좀 비싸죠, 그렇게 되면. 그래도 어쨌든 다른 거 안 먹고 그렇게 드시는데,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화분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과다 섭취는 설사나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먹기만 하면 설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씩, 2알씩 아니면 조금씩 이렇게 맛만 보면서 섭취하라고 하고 있고요. 알러지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화분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그 풍매와 가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화분 자체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꿀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프로폴리스나 호흡곤란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호흡기 쪽이 안 좋은 사람.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들은 특히 천식 환자들은 이제 좀 주의하면서 먹으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주의사항이 있고요. 특별히 그렇다면 나쁜 건 아닌데, 그냥 뭐 천연식품인데 왜 난 두드러기 났을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100명 중에 한두 명일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근데 벌침마저도 막 두드러기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섭취하는 것은 사실 처음에 많이 하는 것보다 벌침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그냥 미련하게 많이 쏘이는 것보다 뭐 조금씩 하다가 늘려나가는 게 좋고, 화분도 처음부터 막 한 숟갈씩 먹는 것보다는 티스푼으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늘리는 게 좋고요. 건조화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에다 넣고 물을 마시면은 녹기도 하죠. 그 다음에 위가 안 좋은 분들은 아침 일찍 드신 것 조금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식사 하기 조금 전이나 저녁 식사 간단히 한 후, 이제 과일 먹으니까 그때는 같이 섭취해도 되고, 저녁 식사 하기 전에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저녁 식사 한 후 바로도 되고, 이제 한 8시쯤에 다른 거 안 드실 때는 이거 드셔도 돼요. 매일 숟가락 안 먹어도 되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하루 2번 정도, 성인은 1, 2스푼, 아이들은 보니까, 티스푼으로 하나 반씩 2번 정도 나눠주면 좋은 것 같아요. 시온이 더 먹었었어요. 시온이 뭐 화분에 그릇에 놓고 어른들 한 수저씩 먹었는데도 탈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자연이 주는 좋은 선물을 저는 모두가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